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면서 상승 마감한 거죠. 금요일 날 아침에,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해서 얘네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얘네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IT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러셀 지수는 뭐 조금 서운했지만 하여튼 IT 빅테크가 대형주가 오르면 시장 분위기 좋은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참고적으로 인텔은 실적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9% 하락 중입니다. 9% 하락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거는 안 좋았다. 근데 어쨌든 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가려서 안 보였죠. 인텔의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요. 일단 이런 모습들. 엔비디아도 따라서 크게 오르면서 시장은 나스닥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가격 조정이 한번 있었고 가격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 진행 중이고요. 잘 재상승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가 좀 중요한데 전고점에 도전하는 게 이번 주죠. 전고점에 도전하는 게 이번 주인데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는 모릅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거고 넘어가면 이제 큰 상승 추세 다시 재시작되는 거고요. 큰 상승 추세의 뭐 재시작이 아니고 계속해서 큰 상승 추세 지속이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지속 될 거고요. 못 넘어가면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할 건데요. 이 전고점 테스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작용을 할 건데 FOMC 회의 있고요. 애플 실적 발표 있고 재무부의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기업 실적, 매크로적인 변수, 그죠? 뭐 재무부 계획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금리의 상승은 끝나진 않았다. 금리의 고점 확인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장기금리,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상승은 끝나지 않았고 고점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슬슬 움직임이 좀 둔화가 좀 되어 가고 있긴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전고점이 5%인데 5%에 물론 아직까지 5%까지는 아직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난번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이 금리가 올라가는 데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좀 한 상태라서 움직임은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지금 분위기상이라면은 뭐 재무부의 2분기 채권 발행 계획 이런 거 발표되면은 방향이 꺾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보자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뭐 FOMC 회의라든가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금리의 향방을 크게 결정을 할 겁니다. 10년물 금리가 5%, 아직까지 그 5%가 전고점이고 아직까지 고점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고점을 만들어낼지 어쩔지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핑계가 딱 좋은 겁니다. 얘가 이제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는 인식을 주면은 주식시장 신나게 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야 이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겠는데? 이런 인식이 여기서 딱 FOMC라든가 채권 발행 계획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더 확인이 되면은 주식시장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안 좋게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런 지표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 이게 뭐 어제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가 좋아서 상승하고 뭐 그런 것은 일단 아니에요. 금요일날 중요한 지표 발표 있긴 있었죠.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가장 중요한 연준에서 통화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가 금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일부는 예상에 부합, 일부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이 지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목요일날에 미국 GDP와 관련된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죠. 근데 성장률 1.6%로 1분기가 그래 떨어졌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가 지표들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 목요일 날이 좀 충격적이었죠. 목요일 날 시장은 이미 이 지표 때문에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목요일 날 1억 지표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었잖아요. 오래간만에 그 언론사 타이틀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때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날 목요일 날 이미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라 그런지 정작 이 지표를 보고 나서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러면서 그냥 별 충격 없이 넘어가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소문난 잔치였는데요. 뭐 생각보다 먹을 건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에나 주목하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올랐죠. 다만 어쨌든 물가들이 좀 높긴 높아요. 물가가 계속해서 높고 이게 0.3 나오는 것도 이게 물가가 쉽게 잡히겠다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0.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2.8, 2.7이라는 숫자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물론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금리는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래서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주식 그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요즘에 고금리에 취약하다. 금리가 오르면 하락하는 게 뭐죠?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의 움직임은 일단 높은 물가 지표에 그래도 영향을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긴 받았나? 일단 요렇게 이제 일단 상승률이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IT 빅테크가 많이 올랐지. 일단 그래도 고금리의 부담, 뭐 어떤 물가의 부담을 러셀 지수가 좀 계속 받아서 이렇게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물가가 뭐 조금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무난한 PC에 빅테크 실적이 부각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무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됐던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GDP 이거에 비하면은 금요일 날 발표된 물가 지표는 그 다음 날 이 지표 다음 날 발표된 물가 지표는 무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식 시장은 올랐다. 빅테크 실적이 부각됐다. 일단 뭐 요렇게 써놨네요. 이런 일들이 금요일 날 있었다 이겁니다. 시장에 별로 영향은 미치지 않았는데 몇 가지 기사를 좀 더 알아보자면요. 그 참고로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얘네가 규제 기관에 의해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금리 높은 상태에 유지될 때마다 미국에 있는 무슨 은행들은 하나씩 쓰러진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놈들만 잘 나가고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 어려운 친구들이 좀 세상에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이번에도 또 뭔가 하나가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툭 쓰러지고 그런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일단 하락을 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장 뭐 어젯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엔화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엔화가 막 160엔에 임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58엔도 돌파하고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금요일날 밤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 BOJ에서 손을 놨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녁에 좀 퍼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외환 당국에서도 일본 외환 당국에서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엔화 약세가 뭐 특별한 이슈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는 거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둘기파적인 BOJ라고 써 있죠. BOJ는 좀 비둘기적이고 미국의 인플레는 끈질기고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좋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뤄지고 있으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환 당국에서도 실 개입도 못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가 손 놨다라는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엔화 약세가 약간 불을 뿜었죠. 금요일 날 밤에요. 이게 당장 뭐 이게 그 지금 이 소식이 당장 뭐 전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조금 이따가 차트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자면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조금 체크를 하자면은 잘 올랐습니다. 이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인데 이미 많이 뭐 상승 출발을 좀 하긴 했었고요. 하여튼 그 높은 상승률을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 출발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버텨준 거죠. 굉장히 대단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었는데 갭상승을 빵 했단 말이에요. 갭상승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갭상승 많이 하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기 좋잖아요.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돈 번 거 아니에요. 갭 상승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딱 좋은 자리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환호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부근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버벅버벅거렸던 어떤 저항이긴 하죠. 살짝 버벅버벅 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단 중요한 저항까지 아직 터치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17,960, 970 뭐 이 정도 선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더 쏟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프로그램 매도 뭐 그런 게 쏟아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 왜 중요한 자리였냐면은 여기서 지난번에 한참 동안 비리비리 할 때 중요한 자리 그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여유 있죠? 아직까지 이 자리 터치 안 했죠?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서 상승이 둔화가 되거나 그러면 몰라도 계속해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도 계속해서 일단 수익 누적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25일날 GDP 쇼크 했을 때 아래 꼬리에서 딱 일단은 나스닥 상방 진입, 단타 매매 일단 진입 좀 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홀딩. S&P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그저 가격 조정 끝난 상황에서 재상승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러셀 지수도 그냥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오는 게 좀 약하죠, 확실히. 여전히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있는지 일단은 얘도 중요한 저항 부근에 일단 딱 중요한 저항 부근에 딱 걸려서 4거래일째 버벅버벅 하고 있긴 한데 더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근데 분명히 약합니다. 이런 애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괜찮을 것 같죠, 그죠? 위쪽에 저항들을 워낙 잘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재상승, 다 같이 잘 상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네요, 그죠? 반도체 지수 신나게 잘 올라오고 있다고요. 어젯밤 엔비디아가 신나게 올라가면서 잘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선 이렇게 대충 그어볼 수 있는데 매매하실 분들은 실제로 잘 그어보시고요. 아직까지 해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일단 여기 이쪽 위에 이쪽 구간은 조금 이제 무거운 좀 저항입니다. 이까지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논란의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 누적되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면서 저렇게 반도체 지수가 강한 거겠죠. 반도체 지수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요런 식으로 하여튼 요런 식으로 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얘도 중요한 저항에 일단 거의 터치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리까지 왔네요.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까지 왔네요.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저항이니까 여기서 좀 저항 누적되면서 또 꺾일지 잘 봐야 되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마이크론 등등 얘네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인텔이 급락을 했죠. 인텔이 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이 올라왔죠. IT 빅테크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 약했던 친구들은 또 다시 조금 좀 소외가 되는 모습. 애플은 요즘 약하죠. 애플은 요즘 약하니까 다른 강한 친구들이 올라가면 엔비디아 등등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면은 얘는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매 이런 식으로도 일단 IT 빅테크 내에서 순환매 이런 식으로도 좀 보일 수 있긴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약한 애플입니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안정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수 올라가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 안정되고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지지력 이런 거는 보이지 않죠. 하여튼 주식시장 모양들 대충 봤고, 실적이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자리에서 음봉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 하나, 여기 한 덩어리 다중고점형 만들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인데 얘는 저항이 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뭐 구글이 신나게 올랐던 게 지난주 금요일의 특징입니다. 그죠? 구글은 뭐 이 정도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거의 없다. 뭐 잘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얼추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죠.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분위기 좋고, 뭐 물가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은 확인됐지만 위쪽에 이 저항은, 바닥은 확인됐지만 저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 같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FOMC도 있고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정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쉽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자리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죠.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얘는 그냥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에 도전을 하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에 도전할 거고, 전고점 돌파 안착에 시도하면 신나게 갈 수 있을 거고요. 못 안착에 실패하면 다중고점형 만들면서 뭐 이렇게 또 꺾이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그죠? 약간 선반영 됐다 뭐 그런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야 이제 금리의 상승은 끝났어, 금리 고점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금리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이고 이쪽 자리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고 매물대고, 또 그리고 이벤트 확인할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겸사겸사해서 또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랐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지금 일단 금리의 상승이 둔화가 되어 있긴 한데요. 아직은 그죠? 아직은 금리의 상승이 끝난 건 아니죠. 아직까지 하락 시작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잘 지켜봐야 됩니다. 뭐 물론 근데 이제 중요한 이벤트 발표 등을 앞두고 좀 먼저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네, 지금 이 정도 움직임이면 또 굉장히 또 정체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그저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FOMC를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확 튀면은 이제 주식시장이고 뭐고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여기서 좀 안정되면은 이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또다시 세상이 좀 잘 풀릴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또다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가격 조정은 사실 뭐 이제 거의 뭐 가격 조정의 탄력은 거의 없어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답답한 구간, 그냥 이제 조정 중은 일단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 그건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었는데 가격 조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죠. 가격 조정이 매우 둔화가 돼서 다시 뭐 거의 뭐 이거 뭐 기간 조정이나 가까운, 하여튼 달러가 강하다 이겁니다. 하여튼 달러가 뭐 잘못 눌렀네요. 하여튼 달러가 굉장히 강하긴 강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모습이면은 지금 이 정도 모습이면은 돌파 안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는 물가지표의 영향도 좀 받았겠고, 또 그리고 엔화의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일단 뭐 계속해서 강하긴 합니다.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에 GDP가 좀 갑자기 쇼크하게 나오면서 조금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하긴 주춤한데, 그래도 여전히 미국을 따라올 만한 그런 나라는 없죠. 하여튼 달러 강세 뭐 일단은 잘 지속 중이긴 한데 굉장히 탄력이 둔화됐어요. 하여튼 조정 중입니다.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그냥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뭐 조정 진행 중이다 싶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정이 계속 뭐 확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적인 상승 자체는 이거는 일단 변함은 없어 보입니다. 위쪽에 저항 여기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돼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엔화입니다. 엔화가 왜 안 나오지?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볼게요. 엔화를 좀 잠깐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 버렸어요. 엔화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밤에 오버슈팅이 나왔죠. 이게 일단 오버슈팅 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말씀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더욱 심화가 됐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끝을 잡으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일단 어떤 비성 이런 게 한번 좀 개입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야 이쯤 올랐으면 평상시였으면 이제 여기서 매도 전략, 여기서 이제 그만 전환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그냥 쉬운데, 어쨌든 이런 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직 고점이 안 나왔어요. 아직 이것도 이게 엔화도 고점이 안 나온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긴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승 속도가 둔화될지 어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엔화의 고점이 일단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죠? 네, 아직까지 엔화의 고점은 나오지 않았고 일단 슈팅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이게 오버슈팅이라면은 이게 이제 방향 전환으로서의 확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오버슈팅이 나오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거나 아니면은 시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거나 이래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일 텐데, 일단은 사실 아래로 뭐 전환된다라는 일단 그런 이유도 없고 일단 그럴 만한 명분도 없고 일단 아직 그럴 만한 신호도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일단 보면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일단 함부로 여기서 하방 베팅은 일단 이런 건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증시에도 일부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엔화가 뭐 적당히 약하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속도와 폭이 문제라 말씀드렸죠. 이건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오히려 일본 증시에도 좀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일본 증시는 조금 좀 더 조정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엔화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뭔가 금융시장에 어떤 뭔가 신호를 주는 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어떤 신호다라고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주목은 하자고요.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또 강세를 또 보이고 있죠. 이거는 N1 환율입니다. 그죠? 870원. 굉장히 쌉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870원인데요. 이거 오래간만에 차트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상해종합 뭐 그런 거 차트 보면서 중국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뭐 매력적인 가격대다 뭐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엔화 약세. 지금까지 이미 좀 충분히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게 솔직히 근데 더 진행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서 원화가 더 강세가 되고 엔화가 더 약세가 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럴 만한 이슈는 조금 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거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는 약간 투기적인 게 좀 많이 가미가 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만약 투기성 때문일 가능성이라면은, 그렇다면 이쪽 부근은 어떤 지지력 있는 자리로서 중장기적인 측면 혹은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 이런 자리에서 여긴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투매 나오고 나서 바닥 한번 하긴 했죠.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재차 검증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그 N1 환율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어떤 금융시장의 낙관론이 강할 때고, 얘가 바닥 따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의 비관론이 이제 싹 터오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심리적인 지표로서 보면 좋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일단 뭐 지금 이런 모습은 금융시장의 어떤 낙관적인 분위기 그런 걸 대변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얘가 어떤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본 여행 가실 분들 엔화 좀 사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엔화를 쓰실 분들, 지금 같은 때 엔화 이런 거 좀 사놓으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가기는 일단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건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양봉 나오면은 사야죠, 그죠? 양봉 나오면 사야 되는 거지, 양봉도 안 나왔는데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 N1 환율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양봉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건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단기 급락에 따른 그 자연 반등 정도 가볍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런 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래야 바닥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가격대, 여기가 전저점 부근이니까 이 정도쯤면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야라고 이제 짐작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은 안 됐습니다. 엔화 매수하시고 하실 분들은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는 분명하나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확인은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엔화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붕괴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비트코인 보시다시피 지난번 박스권이었는데, 대략적으로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지금 밀리는 모습. 그래서 별로 일단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험 자산들 요즘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 이벤트들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좀 움직이게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올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이제, 하반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사실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구리 저런 것만 뭐 신나게 오르고 있고, 구리 이런 것만 신나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힘이 빠져가고, 금값도 좀 힘이 빠져갑니다. 이런 점들 좀 보셔야 되겠어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체크할 건 없고,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생각보다 뭐 비리비리하네요. 참고로 저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좋았다. 그거는 한국 증시 코스피에, 그건 한국 증시에 이미 금요일 날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거는 뭐 다른 거가 있어서 어떤 뭐 다른 게 있어서 뭐 오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뭐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이미 금요일 날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된 거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 그냥 낙관적인 분위기와 어떤 투기적인 것과 어떤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리고 금요일날 물가지표에 대한 안도감, 목요일날 이미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요일날 물가지표는 뭐 괜찮다, 뭐 약간 이런 안도감이 좀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도 똑같이 강합니다. 양대 지수 둘 다 똑같이 강해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한국 증시는 맞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전반적인 전략이고, 구체적인 타이밍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 강합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다 강해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한국 증시 접근하는 건 맞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 타이밍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여기 이제 쌍고점 뭐 테스트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일단 강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쨌든 지금은 무슨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벤트들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벤트가 주 중반 후반에 모여 있으니까 이번 주는 어쩌면 뭐 놀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일단 뭐 상승 추세, 일단 뭐 환율 추세 자체는 뭐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달러 들고 오신 분들은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긴 해요. 좀 고민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환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옛날부터 달러 들고 오시던 분들 잘 고민할 때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1,500원, 1,600원을 향해 가거나, 둘 중 하나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위기를,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상승세를 잘 못 죽이면 얘가 더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만약 이 자리에 더 올라온다 치면은 여기 돌파 한착은 쉬울 거예요. 그럼 여기 네, 지금 1,400원대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1,500원, 1,600원 그러면 어떤 진짜 위기로 가는 거죠, 그죠?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난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일단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다 체크했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벤트까지 일단 시간을 좀 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